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김재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왔습니다. 천간하고 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자 22자를 알아야 되려면은 첫째 천간의 열자 한자부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제가 표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아마 화면을 보실 때 좀 작을 수 있어도 확대해서 보시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천간, 10개의 천간.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썼는데요. 그 천간은 목화 토금수의 오행에다가 양음해서 음양을 대비해가지고 그 10개, 그 10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건 여러분들이 입에 붙을 수 있을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거꾸로도 외워야 돼요. 계임신경, 기무정경, 을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역순으로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운을 쓸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역으로도 가니까 그 순행하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 역순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마찬가지로 천간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순행하는 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도 해야 되고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이거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천간만 충분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12지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가지고 나중에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그 조합을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60갑자를 나중에 정말 이 공부를 진짜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60갑자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거 한 달, 두 달 그 정도만 하면 외워져요. 그냥 별도 시간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쭉 외우면은 몇 년도 뭐 임자년도 거기는 몇 년이지 뭐 72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뭐 처음 기초하시는 분들은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10천간부터 하나씩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갑을 병정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이 한자를 써보세요. 써보시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그 10천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을 우리가 항상 갑을은 얘기 많이 들었죠. 갑질한다. 그거 할 때도 갑이거든요. 갑질한다. 갑을 관계다. 우리가 부리는 입장에서는 갑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을이지 않습니까? 맨날 갑을 관계다. 사용자하고 피고용자하고 고용자하고의 갑을 관계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실생활하고도 좀 밀접한 그 갑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하는 거 좀 우위에서 누리는 게 갑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갑목은 조금 막 올라오는 나무 있죠. 우리가 동양목이라고 그럴까 대림목이라고 그럴까 꼿꼿하게 뻗은 나무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목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일주에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일주 이 나를 나타내는 일주에 갑목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리더십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뭘 나서서 앞장서서 뭘 하려고 그러고 솟아오르는 기상이 있다 보니까 일도 좀 잘 벌리고 목 기운이 좀 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갑기운은 나를 따라라 골목대장이나 뭐 반장이나 뭐 어디 모임의 회장 같은 걸 좀 잘 합니다. 그래서 이 갑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있어서 교육자로 적합한 사주입니다. 교육자. 보통 이제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갑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이제 어떤 직업적인 거는 일반적인 얘기지, 뭐, 경금도 뭐 교육자가 많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혈액형의 일반적인 속성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목은 그렇고요. 을목은 그에 비해서는 화초,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넝쿨, 잔디같이 좀 끈질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잔디 같은 거 밟아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뭐 겨울에 아무리 밟아도 봄 되면 새싹 돋아나듯이, 그래서 이 을목, 여기가 을목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끈질긴 면이 있습니다. 억척스러운 것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을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업가로서 성공하고 어디 뭐 탐험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같은 데 나가보면 아침에 새벽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 사주가 일주가 이제 을축일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을축일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억척스럽고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은 그런 특성이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그 목기호는 이제 간하고 담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 간목은 간, 그 다음에 을목은 담, 요거를 이제 지칭을 하고요. 목기호는 또 하나 이제 피부도 해당되고 신경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목기운이 쭉 있는데, 금기운이 많아서 금기운이 목기운을 금극목, 우리가 오행했을 때 극하는 작용을 배우셨죠. 생하고 극하는 거. 그래서 이 금기운이 들어와서 목기운을 칠 경우에는 간이나 담, 그 다음에 피부나 신경계통에 그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여기 쭉 볼 때 운에서 그 간목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지에도 많이 있는데, 대운에서 금기운이 들어와서 목을 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쪽에 탈이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목기운은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기운. 그 화기운에는 병화하고 정화. 그래서 양의 화기운은 병화고 음의 화기운은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을 지칭합니다. 그 키워드가 태양이고, 정화는 촛불. 그래서 병화일주가 있는 사람은 조금 좀 사람한테 인기도 많고요. 좀 명랑하고 좀 밝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드러내놓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런 점이 좀 있고, 또 남한테 베푸는 것도 많아요. 태양은 위에서 이제 내리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촛불,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뭘 밝히는 그런 그 빛이니까 남한테 고요히 옆에서 은은히 도와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가라든지 사상가 이런 분들이 정화일주가 상당히 많죠.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도 어둠 속을 밝히는 정화는 뭐 사회에 어떤 밝음을 좀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 장기는 이제 병화는 이제 심장, 그 다음에 정화는 소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일에 화기운이지 않습니까? 화는 뭐예요? 수국화죠. 그래서 임수나 계수 이런데 이제 화기운이 많은데, 그 임수 계수가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수국화가 되면은 심장이나 소장에 그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화기운은 또 눈을 그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기운이 수기운한테 닥칠 경우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시력이 많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이제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할 때, 그때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이제 토기운이 있죠. 그래서 토기운은 무토기토. 그래서 이 무토는 우리가 넓은 대지나 그 다음에 황무지 같은 큰 넓은 그 대지를 뜻하죠. 그거는 뭐냐면 좀 무뚝뚝하고 좀 듬직하다는 얘기죠. 크게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람이 조금 그 진중하다 그럴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무토일간들은. 그 다음에 토일간들은 남하고의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도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토는, 무토가 큰 넓은 땅이라고 그러면 기토는 어떤 개간지, 그 밭이나 논처럼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개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인 사람은 오히려 중간관리자라든지 공무원, 딱딱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들 틀림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그 어긋나지도 않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토일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토는 위장, 그 다음에 기토는 췌장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토기운은 목기운한테 이제 극을 당하는 거죠. 목극토. 그래서 토기운이 많은데 목기운이 와가지고 토기운을 치면은 위장이나 췌장 쪽에 탈이 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여기 경금은 양의 금의 기운이고요. 신금은 음의 금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큰 암석이나 바위덩어리. 그래서 경금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제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금일주들은 뭐 법률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신금은 그런 게 아니라 보석, 우리가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라고 그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같은 이제 금기운이지만 가공된 그런 이제 금속이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조금 미남 미인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련돼 보이고 좀 뭐 도시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조금 날렵하고 좀 그 재주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가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 많고 탤런트나 이런 쪽에 그 뭐 배우나 이런 쪽에 있는 분도 신금일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그 끼가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신금일주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금은 대장, 신금은 폐를 나타내는데 이 금을 극하는 것은 화기운이죠. 화극금 하면은 역시나 이런 쪽에 이제 폐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금기운 화가 들어올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기운은 양의 수기운은 임수고 음의 수기운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임수는 우리가 큰 바다나 큰 강물 같은 거 그래서 크게 뭐 변동하거나 요동치거나 그런 게 없이 좀 잔잔하면서도 좀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관이라든지 어떤 종교가 이런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개수는 그 맑은 시냇물, 그 다음에 이슬 이런 식으로 졸졸졸 흐르는 그런 깨끗한 물. 그래서 개수 일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창작 활동을 하거나 소설을 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기운도 마찬가지로 임수는 신장, 개수는 방광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수기운을 극하는 거는 토기운이지 않습니까? 수기운이 많은 사주가 토기운이 들어와서 수를 극할 때는 신장과 방광 쪽에 비녀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쪽에도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천간, 이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다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외울 수 있고 뒤로도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뜻하는 요 장기 부분은 우리가 오행 할 때 배웠듯이 한 번 더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으셔야 되고 이런 기운들이 많을 때 그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 그것이 닫힌다는 정도까지만 아시고 넘어가시면은 다음에 우리가 사주 풀면서도 이거는 계속 반복돼 가지고 아 이때 이런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무조건 그 한자 열자 다 쓰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반복 연습하면은 금방 아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천간에 이어서 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